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함수들은 모두 다 매개 변수를 가져서 함수 출시에 인수를 전달받을 수는 있었어요. 자, 반면에 함수 안에서 처리되어진 결과를 호출축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함수의 반환값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어떻게 반환값을 전달하는지 또 반환값을 전달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제에서 부분 책임을 할당받은 함수는 매개 변수를 통해 전달된 인수를 가지고서 주어진 어떤 연산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 작업을 다 끝마치고 나서는 그저 그 안에서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함수에서 작업한 데이터들을 호출 측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수 안에서 계산한 결과값을 함수 호출 측으로 되돌려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복사를 담당하는 비서로 길동이를 고용했다라고 했을 때 길동이에게 복사할 거리를 내가 건네주면 길동이는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즉 전달된 문서를 지정된 수량만큼 복사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복사가 다 끝나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복사한 결과물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어떤 함수가 부여된 책임을 수행을 하고 그 함수 내부에서 수행한 결과를 다시 호출축으로 되돌리는 그 작업을 우리는 반환값을 전달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함수의 몸체 안에서 호출축으로 값을 반환하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return이라는 키워드는 단독으로 사용되어져서 그저 함수 안에서 호출축으로 복귀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던 예제들처럼 함수 안에 return이라는 구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문장이 수행되어지면 자동으로 return 처리되어졌어요. 따라서 반환값을 호출축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는 함수는 굳이 return문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만 어떤 함수가 호출축으로 명시적으로 값을 반환해주고자 한다라고 하면 호출축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분명하게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써주어야 할 것이고 그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내가 호출축으로 하나의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달되는 데이터의 타입은 함수의 정의에 함수 이름 앞에 오는 키워드를 통해서 기술을 하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showMessage 같은 함수는 함수 이름 앞에 void라는 키워드를 가짐으로써 반환값이 없다. 이 함수는 호출을 마치고 나서 호출 측에게 어떠한 값도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냈었고 main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main이라는 함수 이름 앞에 int라는 키워드를 가짐으로써 이 함수는 호출을 끝마치고 호출 측에 즉 메인 함수를 호출한 측인 쉽게 생각해서 운영체제에게 하나의 정수값을 반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출 측에게 전달할 값이 없으면 함수 이름 앞에 void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고 함수가 호출 측에게 어떤 특정 데이터의 자료값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데이터의 타입을 함수의 선언이나 함수의 정의 앞에 기술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물론 C 언어 컴파일러가 타입 체킹을 엄격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타입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어쩌면 컴파일이 되어질 것이고 또 심지어는 잘 수행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컴파일 환경에서 항상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알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뭔가 부정확한 사용을 익히는 것보다는 정확한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좀 더 오래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명시적으로 반환값이 없는 함수의 반환자료용은 void라고 기술을 하되 반환값이 있는 함수의 반환자료용은 명료하게 써줘야 할 것이고 대신
반환 자료형이 명시되어져 있는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의 몸체 안에서 반드시 호출축으로 복귀할 때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단 하나의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표현을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반환하는 값 역시 하나의 결과값을 갖는 표현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단순 상수나 단순 변수나 혹은 어떤 연산문이나 혹은 반환값을 갖는 또 다른 함수의 호출문도 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의 반환값을 갖는 함수 호출문도 하나의 표현식으로서, 즉 하나의 연산문의 피연산자 항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뒤에 가서 예를 통해 살펴봅시다. 함수 호출 시 반환값이 어떻게 호출축으로 전달되어지는지를 좀 더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show라는 함수가 있는데 show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는 갖지 않도록 했어요. 즉 함수 호출 시에 아무런 값도 전달하지 않는 함수이다 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show라는 함수는 이제까지 우리가 다뤘던 함수와 다르게 반환자료형을, 함수 이름 앞에 반환자료형을 기술한다라고 했는데 그 반환자료형이 void가 아니라 메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int라는 반환자료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int라고 썼다라고 해서 이 함수를 읽을 때 int 함수라는 형태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읽는 건 맞지 않는 표현이겠죠. 각 함수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건 함수의 이름인 것이지 함수의 반환자료형이나 매개변수 타입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의 수행 절차를 한번 살펴봅시다. 언제나 메인 함수의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은 수행이 되어질 거예요. 자, 7번째 줄에서 우리는 하나의 표현식을 만났는데 변수 선언문과 값을 초기값으로 지정해주는 두 문장으로 구분되어지죠. 자, 이 경우에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초기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함수 호출문이 수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show라는 함수 호출에 따라서 제어의 흐름이 13번째 줄에 있는 함수의 몸체 쪽으로 전달이 되어질 것이고 이 함수는 매개 변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인수 없이 함수를 바로 호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어의 흐름은 13번째로 이동을 해서 13번째 이후에 있는 문장들이 순서대로 처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뭔가 복잡한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기선 15번째 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처리를 수행한 결과값으로 11이라는 결과값을 얻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때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현재 11이라는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 주어라 라고 명시적으로 기술을 해준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표현식 값이 전달된다 라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여기 쓰여진 표현식의 값이 이 타입의 데이터로 호출축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정수 상수를 썼기 때문에 타입이 일치해서 상관이 없죠. 하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 3.14라고 썼다 한들 3.14라는 실수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정수가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하는 함수의 반환 자료형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반환하도록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버릇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함수 호출 시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그냥 바로 복귀했었어요. 그런데 이 함수는 하나의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현재 함수 안에서 작성되어진 return이라는 키워드에 쓰여진 11이라는 값이 호출축으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함수 출문 자리에 이제 11이라는 값이 대체 삽입되어진 형태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호출축으로 복귀한 이후에 그 다음 처리할 문장은 8번째 줄에 있는 출력문이 아니라 현재 RES라는 변수에 11이라는 값을 대입해주는 문장이 수행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result라는 변수에 11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후 8번째 줄에서 출력하게 되어지면 11이라는 값, 즉 show라는 함수가 반환한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는
극단적으로 그냥 함수의 반환 처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다 생략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작성한 함수처럼 맨날 11만 반환하는 함수라면 그냥 여기다 11 쓰면 되지 굳이 함수 호출을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매개 변수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반환값만 갖는 형태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어떤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아무런 값도 넘기지 않고 호출을 했는데 매번 다른 값이 나타난다? 좀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항상 결정적 동작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같은 상태로 호출하면 항상 같은 결과값만을 얻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의 함수가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냐면 뭔가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함수를 만들었다라든가 혹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함수를 만들었다라든가 하는 것과 같이 뭔가 다른 장치로부터 혹은 난수 같은 것들을 발생시켜 가지고서 서로 다른 값들을 얻을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호출은 단순하게 수행을 하지만 매번 다른 값들을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런 형태의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보통은 이렇게 매개 변수와 반환값을 모두 갖고 있는 함수의 형태가 좀 더 일반적인 그런 형태가 될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만들게 되어질 대부분의 함수 형태가 이렇게 매개 변수와 반환값을 모두 갖는 형태로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함수의 동작을 한번 살펴봅시다. 메인 함수의 시작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져서 7번째 줄에서 함수 호출문을 만났다라고 하면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먼저 show라는 함수 호출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의 흐름이 13번째 줄로 이동하면서 이때 사용했던 인수 11이라는 인수를 현재 13번째 줄에 있는 매개변수 파라메타라는 매개변수로 값이 복사돼서 전달될 것이에요. 자, 이후 13번째 줄부터 수행되어지는 함수는 15번째 줄의 return이라는 구문을 만나면서 호출 측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 return 다음에 쓰여진 표현식, 즉 마이너스 파라라는 것이 현재 파라라는 변수에는 11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파라라는 것은 현재 파라라는 변수의 값을 그러니까 음수화시켰다, 보수화시켜라 라는 그런 표현식인 거예요. 즉 마이너스 파라라는 변수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결과값을 얻어낼 것이고 즉 호출축으로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을 반환해라 라는 처리가 되어져 함수 출문 자리에 마이너스 11의 값이 대체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후 result라는 변수의 마이너스 11 값이 저장이 될 것이고 8번째 줄에서 result 값을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반면에 7번째 줄에서 함수를 호출을 할 때 show 11이 아니라 show 마이너스 11이라고 호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매개 변수로 마이너스 11이 전달되어지고 return하기를 마이너스 11이라는 것은 음수를 다시 보수한다라는 것은 양수 11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양수 11이 전달되어지고 그에 따라 result라는 변수에는 양수 11이 저장되고 8번째 줄에서 출력하는 것은 이제는 양수 11이 출력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함수가 일을 수행을 할 때 그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어떤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호출축으로 반환해주는 일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함수는 주어진 하나의 단위 책임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꼴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동안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는 단위 함수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에요. 하나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는 예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현재 add라는 함수를 두었어요. 이 add라는 함수는 두 개의 정수를 받아 가지고서 덧셈 하는 연산을 수행을 할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의 정수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로 정의를 해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함수 출문을 통해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더하고자 하는 두 데이터를 인수로 전달을 해주고
함수의 인수는 변수가 됐던 상수가 됐던 혹은 어떤 결과값을 갖는 표현식이 됐던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함수에게 이 함수가 맡은 역할을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함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유효한 값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함수 호출문을 만나면 함수의 정의 부분에 각각의 매개 변수로 인수의 값들이 순차적으로 복사가 될 것이고, 그 복사된 결과를 가지고서 함수 안에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연산의 결과를 여기서 출력해 버린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서 출력하나 여기서 출력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 오히려 여기서 출력하는 게 더 간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두 수를 더한 값을 출력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식, 뭐 예를 들어 평균을 구한다라든가 하는 다른 연산에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출력을 해버리면 이용할 수가 없겠죠. 뭔가 두 수를 더하는 다른 함수를 만든다든가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두 수를 더하고 더한 두 수의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정수값이 나타날 테니까 add라는 함수의 반환자료용은 정수로 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더블형수와 더블형수를 더했다라고 하면 반환값은 더블형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듯 어떤 함수의 반환자료용은 그 함수에서 어떤 처리한 데이터의 타입과 연관되어진 반환 타입을 써줘야 할 것이고, 그 타입의 데이터를 호출 측에서 전달받기 위해서 함수가 값을 반환을 해주는데 이 구문이 없이 그냥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구문만 남아있다라고 하면 값을 반환받았으나 그 반환받은 값을 어디도 저장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함수 호출의 결과는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 놓을 것이고, 그 저장된 변수의 값을 출력하거나 혹은 다른 표현식의 일부로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result라는 변수를 따로 쓰지 않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바로 이 자리에다가 직접 기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차이점은 여기다가 직접 썼다라고 하면 함수 호출의 결과를 한번 출력하고 그만인 것이죠.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변수에 받아두었다라고 하면 그 받은 변수를 가지고서 출력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연산도 할 수 있는 여러 번 값을 참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이 예제에서는 직접 쓰는 게 더 간단해 보일 수 있는 예제이기는 하겠죠.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하나의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하나의 소스 파일 안에 기술화돼 메인 함수를 중심으로 메인 함수 앞쪽에다가는 함수의 선언문들이, 내가 만든 함수에 대한 선언 혹은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한 선언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작성한 함수의 정의 부분은, 몸체 부분은 보통 메인 함수 다음에 위치시킨다라는 구조를 눈여겨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괄호괄호라는 것이 여러 부분에 나타나는데, 함수의 선언에서는 타입의 목록과 반환자료용을 기술해주면 되는데 반해서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는 매개 변수의 목록과, 변수 이름이 있어요, 매개 변수의 목록과 반환자료용을 기술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수 선언과 함수의 정의의 헤더 부분이 헷갈리면 이 내용과 똑같이 그냥 여기다 써줘도 돼요. 물론 끝에 여긴 세미콜론을 써줘야 되긴 하겠죠. 자, 다만 함수 호출문에서는 이제는 선언되어져 있는 혹은 정의되어져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함수 이름 괄호괄호라는 하나의 표현식이 되어질 것이고, 이 괄호 안에 타입이 오거나 변수의 선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호출되는 함수에게 넘겨줄 값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식들을 써줘야 한다. 그리고 그 함수가 처리되고 나서 반환되어지는 값을 어딘가 저장해두기 위해서 보통 어떤 변수의 값을 대입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볼 것은 메인 함수에서 더하고자 하는 두 수는 num1, num2라는 변수 이름을 썼는데 반해서 함수의 매개 변수의 변수 이름은
n1, n2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를 요 변수의 이름과 요 변수의 이름을 같게 두면 안 되느냐 혹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두 변수는 서로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도 달라도 상관은 없는 관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들도 뒤에 가서 좀 살펴보기는 할 것인데 지금은 변수의 이름을 같게 두면 마치 변수 이름이 같으니까 같은 정보를 갖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명시적으로 좀 다른 이름을 부여해 놨으니까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가서 함수 추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긴 할 텐데 그 전까지 함수를 이용한 기본적인 구조들을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많이 사용해 봄으로써 충분하게 익숙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